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줄여야 되고, 소득을 줄인다는 건 곧 실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계산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결국 가공비용이거든요. 허위 비용을 의미하게 되고요. 단순히 이 세금 추징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금액이 7,500만 원을 넘는 분들이라면 환급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요.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연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보험 설계사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바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마도 이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보험 설계사 분들은 대부분 사업소득자로 분류가 되고 연말정산을 하고 종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되는데요. 아니 지점에서 원천 징수를 했는데 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내가 카드 많이 썼는데 이거 공제가 될지, 장부를 꼭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 설계사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구조, 또 절세를 위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꿀팁, 그리고 적정 소득률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받는 수수료나 성과금은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회사에서 3.3% 원천 징수를 하긴 하지만요, 이건 세금 신고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떼어놓은 것일 뿐이거든요. 3%는 이제 소득세 3%에 지방세 0.3%고요. 보험 설계사나 카드 모집인이나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은 세법상 특이하게도 근로소득자들처럼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직전 연도 총수익 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은 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끝나게 돼요. 반면에 직전 연도 총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직전 연도 매출액이에요. 7,500이 넘어가게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때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요즘은 한 곳에서만 이 보험 모집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카드사나 증권사 등과 같은 여러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연말정산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험 모집 수당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또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럼 보험 모집인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이 7,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험 모집인의 단순 경비율이 4천만 원 이하는 77.6%, 4천만 원 초과 시 68.6%인데 4천만 원 이하까지는 77.6%인 3,100만 원 정도를 비용 처리를 하고 4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68.6%에 해당되는 2,400만 원을 비용 처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금액, 즉 순이익은 1,995만 원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기본공제 150만 원을 가정하면 1,995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고 15% 세율을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면 국세는 약 150만 원 정도, 지방세는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7,500만 원 받을 당시에 3%에 해당되는 247만 5천 원을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81만 6,750원이 환급세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81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보험 모집인 분들은 사업소득을 받을 때 3.3%를 떼고 받았기 때문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된 세액이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보다 많으면 납부를 하게 되고, 결정세액이 기존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환급세액을 높여야 되겠죠? 세금을 환급 많이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결정되는 세금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세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야 돼요. 소득금액을 줄이려면 수익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용 처리가 되는 금액을 늘려야 되겠죠. 아까 사례에서 수익금액이 7,5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비용 처리된 금액은 5,500만 원이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5,500만 원보다 더 많다면 단순 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비용으로 신고하는 게 세금이 더 줄어들고 환급세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이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비용을 늘릴 수 있을까요? 보험 모집인 분들은 주로 이 비용 처리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 응대와 미팅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일 텐데요. 고객분들을 만나러 가거나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발생하는 지하철, 택시 등과 같은 여비교통비, 그리고 차량 가동에 따른 렌트,
리스료,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고객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뭐 커피숍이나 식사 이런 것들을 대접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접대비로 봐서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고객분들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도 경조사비를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청첩장이나 부고장 이런 것들 잘 모아두시고 비용이 나간 내역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명절에도 VIP 고객분들에게 선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선물 구입에 따른 비용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결제 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접대비는 경조사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갖춰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런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전액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또 다른 사업자와 달리 이런 접대비 비용의 경우에는 연간 한도 금액이 1,2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지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죠. 이 외에도 뭐 판촉물을 제작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비서 같은 인건비 지출이 있다거나 보험 가입자에게 보내는 각종 선물, 커피 쿠폰 이런 것들이 또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뭐 전화요금, 노트북, 프린터 이런 소모품 비용이 대표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좀 정갈한 정장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류 구입 비용도 비용 처리가 되느냐?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런 뭐 정장이나 뭐 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사업상 입는 것이겠지만 개인적인 행사에서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상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지만 우선 저는 일단 이런 비용들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요건을 갖춰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실판단 사항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요건을 갖춰두고 비용 처리 여부를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일단 요건을 갖춰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분들한테 그 판촉에 대한 대가로 현금 페이백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비용 처리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데다가 결국 우리가 비용 처리가 되길 원하면 상대방은 그게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객이 소득을 누락하게 된 것이고 결국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면 상대방은 소득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런 비용들을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 처리를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할까? 또 얼마까지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꼭 다시 떠올려야 될 사건이 있죠. 바로 유이백 세무사 스캔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7년에 발생한 초대형 탈세 스캔들이에요. 유이백 세무사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수천 명의 보험 설계사들의 종합소득세를 대리신고하면서 불법적인 환급을 유도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당시 그 세무사님은 저렴한 신고대행 수수료를 앞세워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했고 그리고 많은 환급을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허위 비용을 과다 계상해서 부당한 환급을 받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 결과 유이백 세무사는 법정 구속이 됐고 수천 명의 납세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 분들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단순히 그냥 환급세액이 많다라는 이유로 수임을 맡긴 것이 결국에는 막대한 손해로 이어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줄여야 되고 소득을 줄인다는 건 곧 실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계상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결국 가공비용이거든요. 허위 비용을 의미하게 되고요. 단순히 이 세금 추징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을 넘는 분들이라면 환급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요. 소득률은 최소 30-40% 이상 유지되어야 안전하고요. 연수입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50% 이상 소득률을 유지하는 것이 추후에 세무조사할 때 문제 소지를 줄이는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결국 이제 매출액이 7,500이 넘는데도 환급을 받았다는 거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자초한 셈이에요. 나중에 아무리 세무대리인 탓을 하더라도 세금은 결국 납세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금은요, 적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이 사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보험 모집인 여러분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고민되신다면 저희 디자인텍스가 가장 잘하는 분야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언제든 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절세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